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브록의 거북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흑수저에서 상위 1%의 부를 이루게 된 의사이자 작가님이 전하는 그만의 특별한 성공법이 담긴 바이브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지만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읽어봤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쉽고 메시지와 함께하는 깊은 감동도 있어서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해요. 지난 책과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점들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한 간단 비교 리뷰는 마지막 영상 부분에 있으니 댓글에 좌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하영 저자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경한다와 함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성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공을 꿈꾸고 목표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돼요. 마음 공부를 하고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대인관계, 연인관계, 부모관계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유능해지고 유명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자도 부자가 되고 싶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었으며 유능하고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저의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곧 그런 미래가 다가올 거예요. 그 미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이 변하려면 먼저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출력하는 현실 출력 회로는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에 있는 생각의 씨앗이 바뀌어야 하죠. 그 씨앗인 관념과 열매인 현실이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도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합니다. 그 기본기란 독서, 운동, 명상입니다. 네,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필자는 매일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 3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즐겁게 사세요.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열심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대신 충실히 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면 그걸로 족합니다. 더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이죠.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고 재밌게 살면 적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이루게 됩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10분을 못 읽지만 즐겁게 읽으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하죠. 그래서 의지보다는 유지고 유지보다는 유의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삶의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인생은 운이고 삶은 우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우연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마음입니다. 마음속 현실 회로가 바뀌어야 현실이 변합니다. 그 회로가 바뀔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들이 바뀔 때 주변으로부터 이 말을 반드시 듣게 되실 거예요. 너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 운과 우연 속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은 이미 변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필자는 20살에 잘 다니던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재수생이 되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극반 동아리의 정신과 의사역도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도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어요.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혼자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참 대단해요. 수중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죠. 재수를 결심했지만 돈이 없었고 책도 없었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돈도 벌어야 하고 책과 참고서도 사야 했으며 당장 고시원도 구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다닌 독서실이 보였어요. 그곳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마운 고시원이었죠.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과외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전봇대마다 빼곡히 과외고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저의 삐삐 번호를 붙였죠. 그리고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국제시장은 없는 게 없는 곳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술복 2벌을 샀습니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른 청록색의 수술복이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어요. 추리닝을 입지 않았습니다. 재수하면 떠오르는 그 옷 대신 저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3년의 학창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죠.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 삼수생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의사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전문의 시험 준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러고는 수학의 정석을 펼쳤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어요.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내죠. 필자가 꿈꾸었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되죠.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되어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사소한 말투, 일상적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 삶인 거예요.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어요.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죠.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죠. 그것이 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리고요.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6살 때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술과 폭언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나와 작은 월세방에 살림을 차렸어요. 제 기억 속 그 방은 작은 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건 자는 공간이었어요. 좁은 방에 살림살이가 꾸려지다 보니 잠을 잘 공간이 부족했죠. 어머니와 붙어서 새우잠을 잘 공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키는 점점 컸고 방은 더 좁아졌어요. 이제 기지개는커녕 발가락이 장롱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어서다가 식탁 다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날 저는 어머니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좁아. 좁아서 이제는 잠도 못 자겠어. 머리에 계속 혹도 나고 발가락도 찍히고 있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나 이런 데서 진짜 못 살겠어.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어머니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참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어요. 아들,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는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너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래. 요즘도 문득 그때가 떠오릅니다. 늘 나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신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큰 사람은 당시 저의 무의식에 각인된 가장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평생 함께하는 내 무의식의 관념이었어요.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어린 시절 각인된 관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히 박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죠. 고정관념의 특징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어머니는 위대한 문장으로 자리 잡게 했어요. 무의식의 변화는 가난에 찌들었던 내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식탁에는 라면과 물밥, 김치만 있었지만 그때도 저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나이가 들면 불고기와 꽃게탕을 마음껏 먹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실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사람이라는 말도 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존감과 자존심.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비슷해요.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어감과 뉘앙스는 비슷하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과정이 자존감과 자존심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은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남으로부터 지키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지키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감이고,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존재감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 것이고 자존심은 센 것이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늘 강함을 지키려 해요. 자존심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벽을 치게 되죠. 자존심에 깊이 빠진 사람이 타인의 기피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 자존심이 세니까 조심해. 고집 있고 본인 주장이 강해. 너 잘못하면 상처 입어. 가까이 하지 마.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합니다. 강하고 센 듯 보여도 자존심에 상처받을 때 유리처럼 쉽게 부서지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유리 조각에 상대가 상처를 받죠. 자존심은 유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달라요. 우리는 자존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 사람은 자존감이 세다. 저분은 자존감이 강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요. 자존감에 대한 표현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존재감, 내가 지키는 자신의 존엄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표현은 나에게서 흘러나오죠. 나는 자존감이 높아. 어릴 때 나의 자존감은 낮았어. 그러다 내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 깨달음이 인생을 변화시켰어. 자존감을 아주 높여줬지. 자존감은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말합니다. 필자의 존재 방식은 작가의 삶이었어요. 내 인생을 써가는 작가의 삶, 그 삶이 나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르침은 나에게 한 장의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과 말투, 손길이 기억나요. 촉촉한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먹이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그 장면을 영화 보듯 바라보고 있는 지금 삶의 지혜가 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영아, 삶은 한편의 인생 영화일 뿐이야. 그냥 영화를 보듯 삶을 바라봐. 우리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입니다. 당신은 영화를 즐길 수도 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영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신의 자존감이 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할 겁니다. 아무리 멋진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그들은 영화를 바꾸지 못해요. 리셋은 작가의 몫이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는 목숨을 걸고 미션을 완수하지만 그 미션을 만드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영화 밖 시나리오 작가이죠. 그게 당신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을 알아가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 방법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내면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인생 영화의 작가가 되어 각본을 쓰고 수정하고 각색하는 것입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는 램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그 위대한 단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자존이 세상을 밝히고 인생을 밝힙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거울이에요.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내 내면이 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빛나고 있을 당신의 그 자존감을 응원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당신도 이미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굿 바이브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느낌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야 해요. 미소를 머금고 긍정의 마음을 지닐 때 미래로 향하는 다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하세요. 거울에 비친 나를 관찰하세요. 무표정의 웃음이 담길 때 내면의 온도가 바뀝니다. 두려움의 무의식에 긍정의 기운이 담기게 되고 내면의 공간이 밝게 채색됩니다. 이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긍정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의식이 내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내 느낌은 어떻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 느낌과 기분의 총합인 당신의 바이브는 과연 긍정적인가요? 각자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지금의 느낌을 앞으로도 느낄 것이다. 여기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세요.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하세요.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느낌을 끌어내세요. 미소와 동반된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사세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마법 같은 습관이 있어요. 아이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거울 앞에서 아이는 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입가에 미소가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라고 말할 때 턱 쪽 저작근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과 턱 주변 근육에 힘이 빠지죠. 우리가 화나거나 흥분할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입니다. 부장님이 화를 낼 때 입모양을 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입 주변 근육인데요. 이 근육에 힘이 빠지면 부정적 감정이 줄어듭니다. 너무 화가 나거나 감정이 폭발할 때 이를 꽉 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자를 자주 말하고 연습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라고 말할 때는 턱 끝에 힘이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 말려있던 턱이 뾰족해지죠. 턱 끝이 살면서 표정이 좋아지고 턱선이 살아납니다. 얼굴 축이 좋아지고 선이 깔끔해져요. 인상마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자는 턱이 뭉툭하거나 자갈턱을 가진 경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입술의 바깥이 살짝 올라가며 긍정의 불이 켜집니다. 미나리나 개나리처럼 이나 리자로 끝나는 글자를 말할 때 느껴지는 입꼬리의 느낌입니다. 미소의 시작이 되죠. 마지막 느는 핵심 발음입니다. 우리의 얼굴 근육 중 볼 주변으로 배치된 4개의 미소 근육이 있어요. 는 발음은 이 미소 근육을 위로 당깁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앞볼에 볼륨이 생겨요. 턱선이 갸름해지고 얼굴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처진 턱선이 올라가고 표정이 좋아지고 봉긋한 앞볼도 생기죠. 갑자기 동안으로 얼굴 느낌이 변합니다. 나도 모르는 미소마저 생기죠. 인상이 좋아지고 외모도 개선됩니다. 자신의 표정을 망치고 내 인상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얼굴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그 시작이 아이는입니다. 필자는 아침을 아이는으로 시작해서 거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이는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봐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는을 말하고 거울을 보세요. 1초 만에 미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무표정에 숨어져 있던 보물과도 같은 미소입니다. 우울한 지하철 속에 홀로 반짝이는 자신의 미소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표정을 이어가세요. 외모가 좋아지고 인상이 따뜻해지며 인생이 밝아질 겁니다. 그 미소가 인생까지 밝게 만듭니다.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변하며 미래가 이미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하영 저자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경한다 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목을 보고 작가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위주로 내용이 전개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작가님이 겪어온 인상 깊은 에피소드와 함께 성공한 삶을 위한 통찰과 디테일한 것들을 집어주는 메시지가 함께 정리되어 있는데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려줘요. 지난번에 함께했던 바이브는 끌어당기, 바이브로 원하는 삶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다면 이번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경한다는 부를 이루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더 쉬웠어요. 이번 책에서는 작가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절절하지만 뭉클했던 이야기들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도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담아냈는지에 대한 진심도 느낄 수 있어서 글들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함께 아이는 이라고 외쳐보며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이는 네, 늘 그렇게 웃어요 우리.